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마지막 이야기야. 3부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와 그 외의 수록된 글들을 여기에 다 소개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그러지 못했어. 아쉽지만 구독자님들이 시간을 내어 책 읽기를 바라며 여기에서는 나에게 와닿은 부분을 간추려 이야기할게.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이노님은 1년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는다고 하셔. 물론 100권의 소설을 읽는 것은 아니고 성공, 경제, 투자, 일 등의 서적들을 읽는데 이 같은 책들은 비슷한 내용이 많으므로 읽는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지. 당신이 제시한 책 읽는 방법은 1. 최대한 쉽게 되어 있는 책부터 읽어라. 2. 실전을 다룬 책들을 먼저 읽어라. 3. 같은 부류의 비슷한 책을 여러 권 읽어라. 4. 아는 내용은 넘어가라. 5. 외우려고 하지 마라. 6. 책을 깨끗이 다루지 마라. 7.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읽어라. 8.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들을 몰아서 읽어라. 9. 틈나는 대로 읽어라. 10. 경제적 성공을 원한다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라. 11. 일 잘하는 법에 대한 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읽어라. 12. 고전을 너무 믿지는 말라. 13. 청소년이 아니라면 역사 속 인물들의 위인전을 나중에 봐라. 14. 화끈한 책은 멀리하라. 15. 서평을 읽을 때 주의하라. 16. 출판사의 농간에 속지 마라. 17. 자주 책방에 들러라. 18. 때로는 돈 버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책들도 읽어라. 나는 여기서 1, 2, 7, 9, 11, 17에 특히 공감했어. 또 세이노님은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소개한 독서법 중에 책 선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조언을 새겨들으라며 나쁜 책도 골라봐야 좋은 책을 보는 눈이 길러진다고 말씀하셨지. 나도 독후감을 쓰기 위해 서점에 규칙적으로 가서 책을 고르지만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뭐 이런 책이 다 있지? 하며 실망한 적도 꽤 있거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점점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이 나름 생기는 것 같아. 은행 저축은 목돈을 만들 때까지만 해라. 세이노님은 은행 저축은 목돈을 만들 때까지만 하라고. 그 후부터는 원금이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종금사나 신용금고, 조합 등과 같은 제2금융권을 분산시켜 놓고 이자는 매월 은행으로 자동 이체시키라고 충고하시지. 그리고 빚부터 갚으라고 말씀하셨어. 특히 요즘은 인터넷으로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많으니 스스로 판단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지. 그리고 당신이 라임펀드 투자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 2022년 기준으로 4년 전 거래하던 은행 PB가 처음으로 6개월짜리 라임 펀드를 판매한다고 했고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최초라는 말에 거액을 넣으셨지. 그리고 만기에 수익이 달성되어 펀드를 현금화시키자 곧 규모가 더 커진 2차 라임 펀드가 판매된다며 담당자가 투자하라고 했을 때 세이노님은 투자 생각이 없다고 했대. 그래서 지난번에 수익을 보셨는데 이번에 왜 안 하세요? 라고 담당자가 물었고 세이노님은 그때는 처음이니까 라임에서 미끼를 던진 거고 지금은 더 큰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건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하시면서 투자를 안 하셨지. 그리고 곧이어 라임 사태가 발생한 거야. 이걸 세이노님은 어떻게 아신 걸까?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거지. 그때 원금의 40% 이상을 날리셨고 증권사나 자산 운용사들의 끈끈한 관계와 허술한 법체계를 체험하게 된 거였어. 외로움을 즐겨라. 세이노님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굳게 결심했을 때 우리의 앞길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셨어. 외로움은 어떤 목표이건 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이 꼭 거쳐야 할 통과 의례이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문득 외로워질 거라고.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므로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 정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친구들이니 당분간은 그들을 만나지 말고 정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우정을 유지하라고 하셨지. 요즘은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려고 안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외로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어. 물건을 잘 사야 잘 산다. 세이노님은 물건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생활 수준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상대방보다 수입을 가상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하셔. 즉, 똑같이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A, B가 있을 때 둘 다 세탁기와 세면기를 바꿔야 하는데 A는 대리점에서 30만 원 주고 세탁기를 샀고 세면기는 인테리어 업체에 부탁해 10만 원을 주고 교체했다면 B는 다리품을 팔아 A가 산 세탁기와 비슷한 것을 20만 원에 샀고 세면기도 5만 원에 구입해 스스로 교체했어. 똑같은 월급 100만 원을 받았지만 A는 60만 원 남았고 B는 75만 원이 남았지. 물론 여기서 무시하지 말아야 할 요소가 있는데 시간이야. 단순히 돈은 A가 많이 썼지만 이 시간에 A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A가 더 많은 돈을 번 셈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듯 단순히 물건 구입뿐 아니라 여러 분야, 즉 서비스 분야에 돈을 쓰는 것, 그리고 거기에 드는 시간 등등까지 고려해 현명한 지출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까? 1.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라. 2. 구매 시점을 파악하라. 3. 가격 구조를 파악하라. 4. 유통 구조를 파악하라. 5. 판매자의 입장을 살펴라. 6. 현금을 지불하라. 7. 마케팅 기법에 속지 말라. 8. 판매자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아라. 9. 상품 내용을 파악하라. 10. 기본 기능에 충실한 상품을 찾아라. 11. 평상시에 가격 정보에 민감하라. 12. 협상하라. 특히 5. 판매자의 입장을 살펴라 해서 세이노님은 백화점 매장은 보통 백화점 직원과 제조업체에서 나온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견 직원은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흥정이 가능한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다고 하셨고 실제로 나도 그랬지. 10. 기본 기능에 충실한 상품을 찾아라는 정말 공감한 내용이었어. 맞아. 사실 많은 기능들이 있는 제품이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하고 쓰는 것은 몇 안 되는 기본 기능일 때가 많잖아. 기본에 충실한 제품을 구입하면 싸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것 같아. 3부를 끝내고 세이노님이 독자들에게와 동아일보의 기고한 글들 중 와닿는 부분들을 여기에 옮기자면 일터와 가까운 곳에 살아라. 집이 일터에서 멀면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버리게 되며 육체적으로 힘들어 퇴근 후나 주말에도 지쳐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개발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지. 승자는 적이, 패자는 친구가 많다. 결국 당신에게 아군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특히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군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적군이며 우리는 언제나 그 적군에 희생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 당신에게 친구가 많고 적이 없다고? 그건 아마 다른 이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어.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 쓰라.
세이노님은 외모와 실력 둘 다 중요하다고 하셨지. 특히 사람들은 도덕 군제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러므로 아무렇게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외모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하셨어. 자기를 가꾸되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고 하시네.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고. 즉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 온몸에서 귀티가 퍼져 나오도록 해야 해. 하지만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일 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력이니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한다면 결국은 실패하겠지. 외모가 자신 없다면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2배로 기르라고 말씀하셔. 정말 돈티나는 외모를 가질 수 있지만 귀티나는 외모를 가지기란 어려운 것 같아. 돈으로는 메꿀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수련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노력해 보려고 해. 우리 같이 해보자고. 어차피 젊음으론 커버 안 되는 나이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고운 말씨, 그리고 단정한 옷매무새를 갖추려고 주의를 기울여보면 어떨까? 세이노님의 책을 읽으며 그분의 거침없고 솔직한 글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각성도 되었지. 결국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인생의 어느 순간, 물론 빠를수록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참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인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살아왔던 과정과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기를 바라신 거겠지. 글을 읽으며 점점 그분의 따뜻함이 느껴져 마음이 훈훈해졌어.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없다면 굳이 쓸 필요 없는 이 글을 쓰지 않으셨겠지. 앞으로의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남아있지만 이분의 글을 읽고 나니 한 번쯤은 다시 치열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독자님들도 이분의 애정어린 글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비가 오고 나니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환절기에 특히 건강 조심해. 곧 만나. 빠빠이.